지난 시간에 현상학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 바렐라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었는데 그 내용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다음 세대의 인지과학이 또 다음 세대의 인공지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체화 혹은 이 피지컬 AI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연결주의에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기호주의적인 방식을 결합하는 뉴로심벌릭 AI가 또 다른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피지컬 AI는 AI에 몸을 달아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의 컴퓨터 공학자인 류인하오의 AI 다음 물결이라는 이 책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에는 육체와 같은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실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사전 설정된 데이터와의 상호작용만 수행할 뿐이다. 그렇다 보니 환경과의 실제 상호작용을 통해 상식을 얻을 수 없고 진정한 자신만의 감각과 의식을 형성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진정한 의미의 의식을 가지려면 먼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몸을 갖추어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인간 사회에 녹아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전형적인 체화주의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가진 AI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처리할까요? 류인하오는 환경의 감지가 첫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감각기관을 통해 여러 정보들을 감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지적 단계에서 외부 정보를 내부 심리활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지각은 순수하게 정보를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본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4개의 수평선의 길이가 같지만 우리 눈에는 길이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 밀러-라이어 착시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전체의 구조, 게슈탈트 속에서 선을 인식한다. 그래서 꼭 인간의 지각을 모방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간의 방식이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지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다중모달 감지라고 하고요. 이것은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 다양한 감각 정보를 통합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맥거크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들을 때 청각에만 의존하지는 않으며 시각 정보, 즉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을 들을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 또한 인간의 지각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각 정보를 단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화이트 와인을 빨갛게 물들여서 사람들에게 주면 사람들은 이것을 레드 와인으로 맛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예측이 감각 혹은 지각의 길을 인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모달 감지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예들을 살펴본 바 인간의 지각은 단순히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의 게슈탈트 속에서 지각을 하고 또한 예측으로서 지각을 하며 여러 감각들을 연결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을 인공지능이 모방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것의 장단점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를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지각과도 관계를 맺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 공학자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행동 자체도 감지의 일부라는 것이다. 동물의 신체적 움직임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은 감지의 형성에 놀라울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생물학적 몸이란 출발점으로 돌아가야만 감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은 기계가 단순히 인간의 행동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몸을 갖춘 상태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감각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래서 이넥티비즘, 행화 혹은 발제라고 번역되는 내용들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이 류인하오는 단순히 현재의 AI에다가 몸만 달아준다고 해서 체화된 인지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인지 차원을 다룰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어떤 사물이 눈앞에 보일 때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파악하는 것이 인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 기능을 하나하나 지정해주는 방식을 택한다면
한다면 예를 들어 100개의 사물이 각각 100가지 기능을 갖고 있고 또 100가지 환경에서 기능들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 100만 가지의 사물 환경 매칭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직관적으로 그 용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생명체들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형태와 수준은 천차만별이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임스 깁슨의 어포던스, 행동 유도성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화에 있어서요. 환경은 동물에게 행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물은 환경 속에서 가능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인지한다. 우리가 사물의 용도를 파악하는 것은 그 사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에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계단은 때때로 의자처럼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관적으로 한 번에 알죠. 또 산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진 통나무 위에 걸터앉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단이나 통나무나 우리에게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직관적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대의 인공지능은 이러한 어포던스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포던스는 사람마다 동물마다 다 다르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엉덩이를 다친 사람에게 계단은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엄밀하게는 이 원래 멀쩡했을 때 학습된 내용이니까 의자로서의 어포던스를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체와 인지 능력에 따라 어포던스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생명체는 몸을 갖는 순간 그 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세계 또한 동시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라는 개념 속에 어포던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 어포던스가 어떤 개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개체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개체를 둘러싼 환경의 의미도 조금이라도 변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재의 인공지능에다가 로봇의 몸을 달아주는 것이 제대로 된 체화된 인지의 구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더 깊은 층위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류인하오는 인간의 인지를 구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월드 모델의 구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드 모델은 외부 세계의 축소판 같은 것이 우리 머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모델을 통해 외부 세계를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월드 모델의 구축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표상을 학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데이터의 특징을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딥러닝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표상을 활용하여 현실 세계를 모델링하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결정하고 행동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강화학습으로 효율을 높인다는 개념도 연결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월드 모델을 구축할 때 현실 세계의 인과관계를 데이터만으로 일부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는 가설 수준이고요. 반대로 머신러닝으로는 인과 추론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주디아펄의 주장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적으로 AI와 월드 모델을 구축할 때 데이터와 라벨을 인간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퍼던스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인간과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실제 살아가면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직관을 발달시키는 방식을 어떻게 모방할 것이냐, 그것도 사람마다 성장 환경이 다르고 따라서 세계도 다르게 구축이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일단은 다중 모드 감지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를 살아가면서 모델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모델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인공지능에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체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든 인지과학에 있어서 체화주의 진영, 그 다음에 2차 사이버네틱스, 그 다음에 현상학, 이런 학파들이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내용들이 조금 현학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실제 인공지능의 구현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